네, 안녕하세요. LD입니다. 오늘은 집값 언제 잡힐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편이랑 2편으로 나눠서 할 거고요. 우선 담보대출 금리 5% 넘고 전세가율이 45% 밑으로 떨어지면 서울 전세가율이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할 수 있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고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금리 많이 오르면 대출받아서 집 사는 실수요자의 경우 이자 부담이 커져서 수요가 이전보다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대출금리 3%일 때와 6%일 때 매달 내야 하는 상환금이 2에서 3배 정도 뛰기 때문이죠. 3%에서 6%로 2배 올랐다고 매달 내야 하는 금액도 2배만 뛰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5% 이상 올랐다고 무작정 집값이 떨어질 신호라 보면 안 되는 게 2021년 10월 지금처럼 정부가 집값 상승의 두려움과 각종 규제를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에 잡히지 않으니 대출해주지 말라고 각 은행에다 엄포를 놓아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오르게 하는 상황인데 이것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누르는 힘은 있지만 영원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가 아니라 인위적인 규제이기 때문인데요. 과거 28번째 부동산 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았던 것처럼 효과는 일시적일 겁니다.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대출을 못하게 막는다면 또 실수요자들은 집을 마련할 때 대출 안 해주면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강압적이고 인위적인 대출 규제는 잠깐입니다. 당장 전세대출 안 해준다고 했다가 실수요자들의 원망이 자자하니 다시 풀어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 테이퍼링을 끝내고 금리 인상이 지속될 때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금리가 우상향한다는 뜻이고 자연스럽게 모든 금리를 올리게 되어 사람들에게 투자 힘들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은행에 예금하는 게 더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럼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고 집을 사라고 해도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넣게 되겠죠. 또 대출금리가 5% 이상으로 추세적으로 올랐다 해도 집값이 바로 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대출 이자 부담과 집값 상승 둘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비교를 들어가게 되겠죠. 대출 이자는 비용이고 집값 상승은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장사를 할 경우에 저는 음식 장사를 했었거든요. 이때 고정으로 들어가는 게 비용이고 매출이 많이 일어나서 들어오는 게 수익이 되겠죠. 비용에 해당되는 거는 고정비용과 세금 등인데 지금의 코로나처럼 코로나가 아닐 때 그러니까 비용이 세금도 많이 내고 고정비용이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해도 그 비용보다 매출이 더 많이 일어나서 장사가 잘 돼서 수익이 크면은 장사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사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그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고 공실 뻥뻥 뚫리는 이유가 뭐냐면 비용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떨어지면 수익이 줄어들면은 비용과 별로 차이가 없게 되면은 장사를 하는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아무리 들어도 수익이 더 크면 사람들은 부동산에 있어서 집을 팔지 않고 또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면은 세금 늘어나든 뭐 대출금리 늘어나든 사게 됩니다. 공급 과잉이면서 금리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 그 이후엔 하락장으로 접어들 수 있지만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만 오른다고 집값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출이자 늘어서 1년에 2천만 원 내던 게 4천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올라 1년에 6천에서 1억의 수익이 기대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집을 삽니다. 집 가진 사람도 대출이자 부담스럽다고 집을 헐값에 매도하지 않겠죠? 참고 건디면 집값이 올라 대출이자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2편에서는 전세가율 떨어지면 집값 떨어질지에 대해서